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2월 19일 오늘부터 2월 21일 금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3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부지 현황입니다. 이들 6개 폐교부지의 면적을 합치면 총 95,7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규모일 것입니다. 교육감, 현재 이들 폐교부지의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에 6개의 폐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진중학교, 염광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도봉고, 그다음에 덕수고, 그다음에 성수공고 이 6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활용 방안이 짜져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폐교한 공진중학교는 비교적 빨리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서 올해부터 생태환경 교육파크라고 하는 이름의 에코스쿨을 지금 시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계획을 올 봄부터 확실하게 확정해 갈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확정된 건 아니죠?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교육감 답변대로 각 부지별로 아마 나름의 활용 계획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죠. 그런데 2024년 12월 27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폐교 현황하고 2025년 1월 2일에 제출한 폐교 활용 계획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난 우리 연말에 시의회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연초에 다시 폐교 활용 계획을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한 게
폐교 부재 활용 계획이 현실적이라고 교육감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가장 그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용도와 주변 지역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다 나가서 한번 현황을 보셨나요? 예,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봤습니까? 예, 다 봤습니까? 아직 모든 학교를 다 돌아간 건 아니고요. 여기 6개 학교 중에 절반 이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현장을 안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봉구에 도봉고등학교 있습니다. 예, 요거 계획이 지금 가칭으로다가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덕수고등학교 있죠. 예. 행당분교. 예, 거기는 서울 미래교육파크 조성이 돼 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성진학교 및 AI 융합 진로 직업 교육원 설립이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거 현장에 다 가보신 데인가요? 예, 제가 교육감께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체크해요. 현장에 가보셨. 본의원이 현장에 가봤냐고 하잖아요. 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그 성수공고랑 덕수고등학교랑 저런 데는 다 가봤죠. 도봉고등학교도 가보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현장을 파악하시고 예, 예, 계획을 파악하고. 짜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도봉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서울교육청이 이 관리하고 있는 그 도서관에 책들이 너무 그 많아서 별도의 수장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그 도봉고등학교의 계획이 선 겁니까? 기본 방향이 서 확정된 있습니다. 겁니까? 기본 방향이 아니 서 있습니다. 확정이 됐냐 안 됐냐 뭐 이것만.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확정이 안 재정 계획까지 아니, 포함해야 확정이 안 됐죠. 왜? 아직까지는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기본 답변을 방향이 잘하세요. 확정된 본의원이. 거하고 예. 확정이냐 아니냐면 아니다 기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사족 달지 마시고 재원 조달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확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 폐교 관련 계획을 짜려면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한 아니,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폐교된 지가. 그 폐교된 후에 완전한 핵정 그 이후에 활용이 확정되려면 대체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그 폐교가 나왔다고 해서 자, 그 활용 계획이 바로 이 폐교 수립되는 건 아니죠. 문제의 계획, 활용 계획이나 재원 조달 이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재원 조달 계획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더 본의원은 세워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재원 조달에 대한 거? 재원 없잖아요.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죠. 방안도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안 계획도 안 돼 있고 전혀 돼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자, 교육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은 장기 미개설 학교 용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면 보세요. 자,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초등학교 경우가 2003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003년도에 취득한 거예요. 얼마에? 60억 4천만 원에. 그 다음에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도원초등학교
2006년 4월에 취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20년이 훨씬 넘었죠. 경원초등학교는. 이거 교육감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십니까? 모릅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어요. 보고 받아서 현장도 가보고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아, 22년 됐습니다. 경원초등학교. 도봉동에 도원초등학교 토지가 2006년? 그럼 몇 년 됐습니까? 19년 됐잖아요. 143억 9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당시 가격으로 2개 학교 매입하는데 204억 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재산 평가를 해보니까 430억.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 자, 재산 가치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거 그냥 놔두니까 재산 가치가 올라갔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지요. 그 교육감이 무슨 재산을 늘리는 그 목적으로 그렇죠.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본의원이 그렇게 또 이제 할 겁니다. 자,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개설 학교 용지에 대한 활용법은 어떠한 방안이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미개설 학교 용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그 근본적으로 이제 매각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이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감께서? 일부는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 서울시와 답변 협의를 해서 잘하세요. 예? 매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교 용지가 매각이 되면 아니 20년, 22, 3년씩 되고 20년이 다 되는데 인져서 검토를 하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제가 좀 이제 열심히 이 문제가 있는 토지들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장기 미집해 있는 거 뭐 도시 계획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저희 하자고 교육청- 협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야 우리 땅 우리 재산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국유지 또는 서울시 소유지, 교육청 소유지 이 구분이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면서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확실하게 그런 토지 이 소유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1991년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국유지로 사용이 그 되다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냔 말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봅니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 이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그 각 지방정부 또는 학교의 토지 소유 관계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교육관이 거기서 인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자, 본의원은 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설 학교 수요자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 또 하나 있다.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몇십 년 전서부터 확정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가 점차 줄고 학령 인구 주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폐교로 인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은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미개설 학교 용지 역시 본래의 그 어떤 용지 목적대로 이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 새로운 환경 변화가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지들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교육 용지 또는 학교 공간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TF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2025년도에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개별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만큼 학교 부지와 건물의 활용을 위한 거시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적극하셔야 될 예. 겁니다. 그리고 본연이 2025년도, 2029년도 교육청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거기에 뭐가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그 체납 금액이 약 88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변상금이 약 50억 정도, 즉 57%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복합시설 사용료 36억 정도, 약 41%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조치도 하고 또 체납 징수가 체납이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검토를 했는데 크게 보면 채무자들이 아주 영세하거나 재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심지어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그 체납 사유의 약 40% 정도가 그런 재력 부족과 교소 불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납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요. 나머지 이제 실제로 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그런 방법으로 그 압류도 강화하고 또 신용 등급 압박을 위해서 그 법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제에서 실시하려고 한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하니까 실시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왜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못했습니까? 예, 제가 그 취임한 지가 이제 자, 4개월 그런 됐기 말씀을 때문에 그 행정의 문제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다시 체크했고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게 교육감으로서 여기서 그런 답변, 뭐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지금 그 체납 왜 본의원이 예. 그동안엔 적극적으로 못했냐? 그럼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체납 건수로 보면 그 남부나 이 성북 강북 지역이 체납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체납 액수로 보면 또 반대로 강남 서초 지역이 가장 많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체납의 그 원인들이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분석을 했고요. 그 체납의 유형이나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것이 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동안에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87, 8억씩을 예. 이게 교육감의 재산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서울특별시 시민의 재산이고 이게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서 학교 운영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상. 그보다 또 미등재 건물이 135건씩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도 좀 확인을 제대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여태껏 예.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교육감께서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체납 현황을 체납 현황뿐이 예, 아니고 예. 미등재 미등기 건물이 135건씩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오늘 가셔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교육감께서 이런 거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자, 지금 그 본의원한테 보고한 바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2029년까지 수익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 87억이라는 돈 방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소불명이라든지 뭐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2029년까지 징수 정액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실제로 그 징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재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그런 압류 조치랄지 일을 해서 지금 압류 현황도 벌써 보면 803건 중에 258건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들은 전부 압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장기 미개설 학교 용지 같은 거, 미등재 미등기 건물, 무단 점유 및 변상금 문제를 종합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에 아주 미흡했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완전하게 해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더 노력을 전혀 하겠습니다. 안 됐죠. 예.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본의원이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뭐 계획대로 공유재산을 충실히 뭐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지금 딱 느낌이 이게 수행했을지 이게 참 우려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잘 아시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유의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기획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예. 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을 교육청에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하겠죠.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여기서 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알고 질문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님 답변 들어 좀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께서는 방금 교육감하고 본의원 질문 대화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혼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빗물 처리장이라든지 뭐 풍물시장 특히 네,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산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시설들이죠. 네, 그 중에는 뭐 양해가 돼서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돼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있고 네네. 역사적인 연원상 그 소유와 사용이 불일치하는 시설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공유재산 혼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일목요연하게 그 불일치하는 재산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사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 제가 10년 전에 관여했던 것 중에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을 지금 풍물시장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시작된 불일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뭐 불일치한다는 거를 일률적으로 다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풍물시장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풍물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를 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처리 방안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전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하기에는 그 성격상 맞지 않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사안의 특유한 해결 방법들을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지금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장기 미개설 학교 용지 활용 문제, 뭐 폐교에 따른 그 부지 같은 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부지의 경우도 생태한 문화 도서관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아까 답변 교육감께서도 하셨죠. 근데 서울특별시에서도 어떤 도서관 정책과도 연계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한 군데 한 군데 네, 학교가 네. 위치가 상당히 그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지역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용도가 과연 도서관일지 아니면 또 요즘에 뭐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지역 사회 여론도 수렴하고 네네. 가장 효율적인 재산 활용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처음에 뭘 하나 정확히 결정되기 전에 하나를 이렇게 특정을 해 놓으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좀 너무 섣부른 그 적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네네. 그런 사안들을 하나하나 그 개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이용 용도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지금부터 교육청과의 협의하에 네네.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인구 변화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 용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재, 미등기 건물의 권리 보존 조치와 무단 점유 및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점유 중인 토지 사용 승낙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대장 등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체납된 변상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공유재산 혼용 문제 해결과 폐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25개 자치구와의 공유재산 교환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수립과 이행의 변수가 많다면 허울 좋고 거창한 이러한 계획보다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변화 시대 사회복지, 인프라, 공영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등 민생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리커가 없네요. 클리커. 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원래 예정이 없던 순서였거든요. 변경이 있어서 다시 기대에 부응해서 홍박 커플로 인사드립니다. 참, 예, 어떤 분이 설계했는지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 캠페인을 이어가네요. 기경위에서 혹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봐, 예, 기경위에서 가장 큰 어르신이 홍국표 의원이시고요. 예, 제가 각별히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그 멈추지 않는 성실과 진정성은 우리 111명 동료 의원 모두에게 얼마나 어떤 인생 등대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저도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시간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오시면서 문 앞에서 만나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좀 놀라운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여서요. 시장님을 모시고 진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50에서 80% 저희 예, 무슨 얘기인가 싶죠. 예, 시장님, 네, 올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 올해 처음 뵙나요? 예. 마지막 시정 질문은 아니겠죠? 네, 왜 마지막으로 생각하실까요? 네, 시장님,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TV 영화에 TBS 줄곧 했던, 저는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적? 예, 저도 많이 봤죠. 예. 톰과 제리 보시면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착한 톰은 저 영악한 제리한테 맨날 당하기만 하고도 저렇게 늘 웃으면서 마무리를, 이게 교육상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하면서도 톰과 제리 보면서 늘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누군가는 늘 공격하고 누군가는 늘 당하고 이래야 될까였는데, 그런 톰과 제리에서도요 놀랍게 보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거기 괴롭히는 아니라 옆집 사는 불독이 한 마리 있었거든요. 가끔 톰과 제리가 연합해서 불독과 함께 싸울 때 저 정말 막 응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기억 나시는 장면?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톰과 제리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시장님과 제가 톰과 제리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시간은 안녕하고요, 우리 불독과 맞서서 정말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그걸 실천하는 시장님의 진정성을 정말로 꽃피울 수 있는 너무 중요하고 꼭 다뤄야 될 주제를 시장님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전에 산업은행 서울 본점 유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했었잖아요. 그 마음도 여전히 똑같으신 거죠? 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생이라는 우리 모두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과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리고 의회가, 행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 모습을 천만 주권자 또 서울 시민 모두가 다 톰과 제리 영화 만화를 봤던 그때 마음처럼 응원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화면에 50에서 80%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서울에 시장님 지하 상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네. 대충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수천 개 있죠. 예, 약 2788 이렇게 숫자가 재밌어서 외우고 다니는데 한 2,800개가 좀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25개구에 퍼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상가라고 하면 뭐 을지로도 있고요, 강남역, 잠실, 뭐 고속버스 터미널 엄청 많은데요. 그 2,800개 정도가 안 되는 지하상가에 혹시 서울시가 1년에 연간 임대료로 받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00개 정도 되는 그 우리가 만났던 지하상가에서 서울시는 한 500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구나,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 2,800개가 되는 2788 이 숫자 중에서 혹시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하상가는 모두 몇 개인지 보고 가셨습니까? 600개 정도. 맞습니다. 620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가는 강남역 있죠. 강남역의 지하상가가 거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느끼는데요. 거기가 200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0개 고속버스 터미널, 우리가 고투몰이라고도 부르고 고터라고도 하죠. 이 620개 상가는 정말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실은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동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처음으로 서울시의회라는 이 소중한 본회의장에서 공개하는 수치입니다. 저 숫자는 지난 몇 개월간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 위탁, 이건 전대인지 아닌지, 전대인지 아닌지, 시탁, 위설, 이사를 간 건지, 위탁인지 전대인지, 이사인지 매매인지 등등. 자, 공개드리겠습니다. 620개나 되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하상가 중에서 최소 50%에서 약 80% 정도까지는 불법 전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다라는 걸 전수조사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랑은 이미 협의를 여러 번 마쳤거든요. 어떻게 보고를 받고 느낌이셨을까요? 네,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그때 한번 자료를 들여다볼 기회가 네,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께서 네, 예, 그때도 뭐 했었죠. 상당한 원래 그런 그 질의 답변이 시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구일을 못했는데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제 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날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무슨 전차인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보호를 받고 싶으신데, 전차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하면 보호가 어려운 걸로, 그래서 국회의원이시니까, 당신은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곳이니까 국회에서 좀 법을 바꿔주시면 아마 이 전차인들에게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그때 국정감사 내용은 한 줄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 620개나 되는 상가에 80%라고 치면 대다수가 지금 원래 서울시로부터 임대 영업권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다 전대를 준 거예요. 나는 일 안 하고 돈을 받고 당신이 일하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80%나 가까운 가게가 620개 가게 중에 불법 전대에 놓여서 지금 수십 년을, 거의 40년 된 역사거든요. 해왔으니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게 국정감사의 질문이었고, 이제 시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사정은 안타까울 수 있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 말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실까 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 있는 2788, 약 2800개에 이르는 지하상가는 다 주인이 누구죠, 시장님? 지금 서울시의 공유재산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상가라는 게 애당초 출발이 어떤 식이냐면 일종의 지하 방공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보통 이제 건설회사에서 만들고 20년 정도 사용하고 20년 뒤에 기부채납 받은 거죠. 이게 79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40년 정도가 이른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있는 서울시의 거의 대다수의 지하 상가들은 주인은 누구냐? 서울시 공유재산입니다. 즉 서울시 거죠.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개인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마치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내가게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아예 망각하고 오래 있다 보니 내 것처럼, 내 가게처럼 생각하고 아예 양도, 양수, 매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다라는 것.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아까 엑셀 파일 저희가 서울시와 이걸 관리 주최하고 있는 시설공단 두 곳에 다 원본 자료들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죠. 예, 자료를 다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과 제가 나눈 지금까지 얘기는 정리하면 서울시 전체 2,800개 정도 이런 지하상가 중에 가장 큰 규모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620개 상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최소 50에서 80%에 이르는 상가들은 불법 전대로 영업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어떤 개인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원칙은 시장님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는데 이제 요점은 그 공유재산법에도 그렇고 이 지금 현재 그 고투몰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고투몰이라고 하는 곳과 서울시의 계약서에도 그렇고 전대를 못하도록, 맞습니다. 예, 전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데, 문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저렇게 절반 이상이
이 전차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고투몰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전차인들도 함께 권리를 잃게 되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관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620개 엑셀 파일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법무법인의 확인을 함께 병행한 겁니다. 법무법의 의견 잠깐 들어볼게요. 저 보시는 것처럼 전대는 불법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620개의 상가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이거든요. 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은 서울시로부터 애당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권을 받았던 분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투몰 제일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위탁을 맡기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즉 서울시가 주인이고 원래대로 하자면 서울시가 100% 직영해서 시설공단이 맡아서 관리하면 간단하게 원칙적인 일인 것을 이게 규모도 너무 크고 역사도 너무 깊다 보니 위탁을 맡긴 거죠.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에 있는 지하상가가 거의 다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곳인데 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은 기존의 영업권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주식회사 형태로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투몰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전대인 또 임차인 이런 용어가 난립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시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고 서울시에다 월세를 내고 이렇게 운영하면 간단한 구조지만 그 사이에 고투몰이 있는 거죠. 고투몰이 서울시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역할을 대신한다는 관리 뜻은 주체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 형태의 관리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25개 지하상가 다 그런데요. 이 지하도 상가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가 그런데 모든 행정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행정재산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시간에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냐?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지금 이 법무법인의 의견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620개 상가의 거의 80%에 이르는 상가가 불법 전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위탁을 맡겼던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현실을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과의 위탁 계약부터 해지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법무법인의 의견인데요. 자, 이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는 겁니다. 자, 저렇게 고투몰에서 점포 임대차 수정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정계약서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즉 서울시 공유재산이니까 서울시 그걸 관리 담당하고 있는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서울시던 공단 측이던 그 주체와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맺으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렇게 수정계약서라는 게 고투몰이 들어가면서 맺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가렸습니다만 저렇게 계약서를 맺으면 하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누가 임대하냐? 주식회사 고투몰이 임대한다. 근데 임차인이 벌써 2명이죠. 이게 뭐냐? 저 지금 주식회사 고투몰의 공동대표 이사의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저런 계약서를 다 지금 임차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문서 자체가 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1대1로만 존재해야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임차인이 2명이라는 저 문서의 뜻이 뭐냐면 임차인 먼저 받았던 분이 고투몰과 함께 전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판 거죠. 그 계약서입니다. 네, 그런 뜻일 수 있죠. 네, 지금 저런 자료들 일체를 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모두 최단 시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거죠. 수사요? 수사죠. 왜 수사냐면은 네. 지금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시장님이었었어도 받는 보고가 한결같거든요. 어떤 보고냐면 지금 현재 매년 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620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대 중입니까? 주인입니까? 이런 걸 일일이 확인을 해요. 그동안 40년 역사 통틀어 그리고 2018년부터 그 전에는 양수양도가 허용됐었죠. 영업권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는 양수양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관련 법이 재정비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저기 적혀 있는 임차인들은 제대로 말을 못해요. 못해 왔어요. 숨기겠죠. 예, 왜 숨겼냐면은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저 계약서를 맺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다. 이게 밝혀지면 지난 수십 년간의 탈세 탈로 다 당신이 덤태기 쓰게 된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거의 모든 책임을 다 짓게 되니까 다시 재개할 수 없을 거다. 아예 저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어요. 이 비밀을 지킨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620개나 되는 상가의 80% 이르는 분들이 임차인인데,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았던, 그러니까 영업권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양수 양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수조사를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내용은 620개 상가 중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대라고 밝혀진 곳은 5곳에 이릅니다 정도인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이 속사정을 뭐 모르진 않죠. 아는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전대 사실을 밝히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당장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한마디로 쫓겨나게 될 가능성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고, 그걸 조사하는 시설공단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네. 사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살을 애는 아픔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 설명 좀 들어주세요. 예, 들어볼게요. 자, 뭐 간단하게 지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지금 길게 아닙니다. 하셔서 고투몰 이 주제가 40년 동안 정말이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왜곡의 충분히- 왜곡이 이어졌거든요. 자, 충분히 시장님 알아들었고요.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저도 현재 이분들- 고투몰에서 영업하고 있는 네. 분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의 돈을 임대료 명목으로 내고 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뭐 보고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고투몰에. 그때는 사실은 각자 버는 거를 임대료를 내고 충분히 부담을 하고도 양쪽이 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영업이 좀 힘들어졌나 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이 전대차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게 이 전차 상인들, 현재의 대다수의 상인들의 니즈죠. 바람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관련 부서분들과 다 이미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합의를 이제 거의 상당 부분 이룬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거는 그래요.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산은 서울시 공유재산이고 어떤 개인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이 제대로 회복되면 되는데요. 아까 사장님 정확한 표현은 소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유자처럼 처신할 수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전차 사실을 인정을 하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법상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대인도 손해를 보지만 전차인도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에,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 방법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같이 지금 답변을 해법을 들었습니다. 제시하시면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고요. 예, 시장님. 20분 동안 문제제기만 이 하셨어요. 주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장님, 지금 상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여기 계시는 선취공자 여러분,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아, 고투몰이 내가 가서 쇼핑했던 그곳이 그렇구나라고 느끼실 텐데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620개 상가, 시설공단에 내는 공식 임대료가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내면 원래 끝날 일인 거예요. 300만 원만 내고 장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온당한 구조인데요. 300만 원 내고 이 상가를 분양받았던 저기 원래 있던 임차인 같은 전대인이라고 부르는 처음 받았던 상가 주인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500만 원 정도 냅니다. 따로 월세를. 그리고 첫 번째 받았던 전대인이라고 하는 그 분양권을 받았던 분의 4대 보험 세금 일체를 다 내요. 왜? 지금 제가 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박유진이라는 이름은 없고요. 오세훈이라고 원래 분양받았던 원래 영업권을 받았던 분의 이름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불법이니까.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주인의 모든 4대 보험 관련 세금 일체를 다 제가 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례는 오세훈 주인의 고속도로 과태료까지도 제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내냐? 시설공단 임대료 300, 집주인 월세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자꾸 붙어서 상가주인이라는 분한테 500, 그분에 관련 세금 관리비 등등 200, 월 1000씩을 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시장님 말씀처럼 장사 잘 됐죠. 한 1,500 정도 벌어서 1,000만 원 주고 내가 500 정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 구조가 그나마 수면으로 안 드러났죠. 코로나 이후에 마치 밀물 이후 썰물로 모든 앙상한 뼈대가 드러나듯 참상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300만 원 임대료 원래 내야 되는 돈마저도 내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프라인 전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그래서 시장님, 다 알고 있고요. 해법을 말씀하시면 해법이 어떤 것이냐면 네. 서울시는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원칙은 딱 하나인데 엄청 간단합니다. 고투몰은 전대가 확인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공실이 되면 최고가액을 써내는 사람한테 공개 입찰해서 다시 운영할 사람을 그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요. 그렇게만 되면 되는 일인데 지금 이 구조가 아까 말한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위스탁을 맡은 법인이 중간에서 딱 막고 모든 과정을 왜곡해 오고 있어요. 왜? 이 고투몰의 역할이 뭐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50에서 해법을 80%에 이르는 불법 전대라는 사실이 지금 시장님께서 또 객관적인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유와 명분들을 위스탁 법인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해법이 이런 겁니다. 위스탁 법인과의 계약이 먼저 해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하상가가 운영돼야 되는 기본 원칙처럼 불법 전대가 확인된 가게는 계약을 해지하고 공실로 만든 상태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해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요, 시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설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시간이 명도 소송하고 이루어지다 보면 보통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투몰 계약 당사의 연도가 작년 24년부터 그러니까 25년부터 28년까지 23년 11월부터 25년 11월 28년 11월까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28년 11월 저 계약 수탁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들이 해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 공유재산의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체제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해결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지금 누가 가장 아프고 어려울까요? 지금 당장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요점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요점은 빨리 해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뭘 말씀하신 해지하라고요? 고투몰과의 계약을 그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해지가 돼야 원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 경위를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시장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계약이 다 해제가 되면서 이분들도 입찰을 들어와서 본인들이 많이 써놓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장님. 빈대를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약이 해지가 돼서 공실이 되면 최고가액을 써내는 걸 임차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끼세요? 부담스럽겠죠. 아닙니다.
지금 당장 최고가액을- 계약이 해지돼서 공실이 되면 이분들은 얼마든지 최고가액 제대로 써내서 1,000만 원 내고 있던 거 300만 원 제대로 내면서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 간단한 사실을 서울시가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던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길어진 건 아니시죠. 그분들 어려운 사정 지금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고요. 최고가를 써냈는 게 지금 현재 영업하신다는 그분들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오해하시면 안 사람이 되는 가져가도 게요. 좋다? 아니요. 예, 그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 좋다? 당연합니다. 시장님 오해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장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그 가게를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시 공유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알아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알아들었어요. 누구라도 원리 원칙대로 시 공유재산은 서울시 것이고 그러므로 불법 전대가 확인된 가게는 공실로 처리돼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뽑으면 됩니다. 그 뽑히는 사람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속 제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무조건 이분들에게 가게를 줘야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긋난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맞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셔서 드디어 통과제리가 불독과 함께 만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원칙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어떤 원칙? 의원님,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의원님 지금 자꾸 뭐 톰과 제리 불독 얘기하니까 그 임대하신 분들도요. 처음에 그 자리를 확보할 때 자금이 투입된 분들이에요. 자금이 수입된 역사 40년 동안 얘기하면 또 엄청 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모든 꼭 과정들을 그분들이 꼭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 과정은 이미 행정을 해소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불법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을 의무는 있지만 임대인 단체는 악, 전차인 단체는 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전혀 자꾸-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말씀 큰일 납니다. 그걸 왜 톰과 제리 불독 얘기를 하세요? 통과제리 저희 둘 중에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예. 시장님 하여튼 이해되셨죠? 알아들었고요. 아니, 그 맞고요. 복잡한 얘기, 자, 이게 복잡한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의원님과 제가 뜻이 같아요.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기 말했던 원래 장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원래 받았던 분들도 고생이 많았다. 맞습니다. 그 고생이 많아서요. 지난 40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그 가게에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미 모든 보상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박유진 시장님, 의원님의 네. 인식이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적법하게 계약을 맺은 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전차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영업이 힘들어져서 좀 임대료를 다시 말해서 전대료를 저렴하게 만든 상태에서 영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보호해 드려야 되기 예, 때문에 시장님 혹시 저 고투몰이 얼마 선에서 단독 수의 계약으로 위스타 계약 그 받았는지는 금액은 잘 모르고요. 모르셨겠지만 얼마를- 120%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투몰이라는 법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서울시로 내야 하는 임대료부터가 46.5%가 올라갑니다. 이런 게 상인들이 정말로 느끼는 숨을 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그 여기 지금 고투몰을 비롯해서 지하도 상가들은 다른데 임대료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 임대료를 높게 관리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공공에서 관리하는 걸 어떻게 비싸게 관리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만 상당한 내면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시장님 영업하시는 300만 분들이. 원만 내면 능히 다른 지하상가처럼 지금 자꾸- 장사할 수 있는 것을 700만 원을 더 내서 아니, 1000만 그거는 원씩을 제가 내야 하는 인정할 것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 말씀할 수는 없는 600군데가 거죠. 계약 내용이 다 다른데 아까 몇 개 한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마치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훨씬 심각한 동의하기 것도 때문에 많고요.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 너무 과도한 일반화를 그냥 아니요, 방치해두고 시장님, 저희가 지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마치 뭐 다 사정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그렇게 아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더 놀라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걸 1000만 원 가지고 이 수준은 자리에서 논쟁할 이유는 훨씬 없는 높은 수준이 더 많아요. 것이고 참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길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네요. 알아들었고요. 예, 보호하고 싶고요. 예. 보호할 방안을 같이 찾아봅시다. 다만 법에 위반되는 일을 공무원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지 법을 않습니까? 위반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첫째, 예,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둘째, 그렇게 전부 다 일괄 해지를 하고 전부 다 새로 입찰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고토모는 법적인 쟁송을 안 하겠습니까? 쟁송하면 서울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싸워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야죠. 지금 시장님과 제가 어떤 강한 합의를 이룬 거냐면요. 서울시 모든 지하상가는 서울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시장님 말씀 그대로 어떤 개인도 소유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40년 동안 외국의 왜곡을 불러일으킨 곳이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쇼핑의 대명사였던 고투몰,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였기 때문에 얘기가 길었던 건데요. 이렇게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 의회라는 이 공론화된 공간에서 처음으로 현재 620개나 이르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 최소 50에서 80%에 이르는 상가가 불법 전대 상태에서 영업되고 있다는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걸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자주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사실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셔야겠죠. 그 확인하는 기간에 그 조사에 엄청난 전차인들이 자료들이 협조를 나옵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런 협조를 위해서라도 이 공론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장사하시면서 협조를 별로 안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그래요. 주눅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까지의 사실들 다 있는 그대로 밝히시고 서울시의 원칙을 회복하는 이 기준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시장님과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원래 전대인 임차 용어가 난립돼 있습니다만 원래 서울시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던 분들에게 500만 원 이상의 월세 냈던 자료들 다 갖고 있어요. 계약서 다 갖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조금만 조사를 하면 충분히 우리의 원칙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럼요. 어저께 하신 5분 발언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장님이 지금 탄핵 재판 네. 변호인 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5분 발언은 성격상 이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원님 귀한 시간을 한 1분만 할애받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으로 지금 재판을 한창 진행하시는 문영배 맞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와. 네. 모르세요? 선생님 오늘 또 진짜 일면 머리기사 많이 뽑아내십니다. 일면 머리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김어준 씨도 팔로우를 하고요. 그 다 자료가 제출이 된 겁니다. 헌재 재판소에 예, 변호인 그래서 측에서. 시장님. 그렇게 특정 정치 성향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다 뭐 이런 그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를 하고 이런 게 다 밝혀져서 그분이 트위터를 내리셨어요. 지금 SNS를. 예.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그러면 어저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제가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 재판에 그 문제의 배보윤 어저께 지적하신 그 변호인 이 재판을 한다는 게 문제가 돼서 인권위원장으로 인권위원장직에 머물러 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시라면 변호인의 말씀 주장은 재판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 재판을 주재하시고 앞으로 판단을 하시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걸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시장님, 오늘 가슴이 뜁니다. 진짜 어떻게 또 뉴스가 대서특필될지. 대서특필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시장님 곤란하시면 지금 답변 안 많은 하셔도 분들이 됩니다. 시장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건 그걸 왜 얼마나 내려놔야 자유인 됩니까? 거죠.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3분 동안 이 주제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요 얘기 먼저 하고 혹시 시간 되면 더 토론할게요.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감사합니다. 시장님, 세계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는 네. 시장님과 제가 지금 말하면 5번째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관련 부서분들과 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연결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계기관이 직고용을 하는데 다 무기계약직으로 받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규직 노조가 가장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총액임금제, 우리 임금에 영향 미친다. 우리 채용해야 될 인원 숫자에 영향 미친다. 두 가지 상관없이 이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로 4년 전에 서울시 약속을 지키는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상담원분들 되도록이면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분명히 이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짚고 넘어갈 것은 시장이 24개 투자 출연 기관의 경영에 대해서 특히 노사 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입장을 밝히는 게 불가한 건 아니지만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첫째, 그 원칙은 좀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온 것은 기존 직원들의 일반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노사전위원회가 잘 협의를 해서 이분들께 어떤 완화된 형태로든 원하는 대로 다는 고용이 안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게 무기 계약식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일을 좀 할 수 있게 노조에서 양해를 해주거나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직고용, 있습니다. 그 기간으로 직고용되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노조에게는 서울시가 일정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약속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모두가 행복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아까 시장님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네, 답변하십시오.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이 국회목, 행정부목, 대통령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일정한 성향과 경향성에 대해서 사회가 그렇더라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그 문제와,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문제와 좌파 정권에서 임명했으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아니죠, 되는 시장님. 겁니까? 그렇게 무슨 시장님 그런 바라보시기 말씀을 때문에 하세요?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제도의 효율 구성의 원리를 말씀드린 아니, 것뿐이고요. 재판관은 특정 그걸 지금 성향이라도 시장님이 되고 확대 해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변호인은 안 됩니까? 시장님, 변호인은요. 개인 변호인이라는 거 얼마든지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시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지위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공적 지위를 재판관은 내려놓고 공적 지위가 아닌가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죄악이 없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될 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인권의 진짜 변호인은 안 상식적 되고 가치를 재판관은 됩니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3초 남아서 여기서 어저께 인사드리도록 얼마나 하겠습니다. 무리스러운 말씀을 하신지.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일은 안 됩니다. 정숙하게 참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한강, 뚝섬, 테니스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폭력과 갑질,
그리고 테니스장의 강압적인 운영으로 서울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권을 빼앗아버린 운영자의 행태를 알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미래한강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한강본부 박진영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현 시점 기준으로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해 오신 지 기간이 얼마 되셨습니까? 1월 1일자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 관련 주제를 유선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미리 알려드렸고 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오늘 시정질문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뚝섬 테니스장을 비롯한 6개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을 관리 감독할 권한 책임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강 뚝섬 테니스장은 서울시가 공공 입찰을 통해서 현재 운영자 A씨라 칭하겠습니다. A씨와 2023년 11월 계약 체결을 한 후 운영하도록 한 일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권 미래한강본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한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강 뚝섬 테니스장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3년 11월 운영자 A씨가 테니스장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총 2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강 뚝섬 테니스장 외에 나머지 5곳은 별다른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강 뚝섬 테니스장에서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에 6곳에 그 테니스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사용 수익 허가, 즉 운영자는 딱 2개 기관입니다. 뚝섬 광나루 이촌을 이제 아까 A 씨라고 말씀하신 네네. 예.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광나루하고 이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뚝섬에서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네.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지적하실 그 이용 수칙과 관련해서 네. 전 6개 그 테니스장에 공의 적용을 그 새로 수정해서 하는 그 과정도 벌어졌고요. 그 보셨죠? 그래서- 예, 이용 수칙 맞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근데 예. 문제 없었던가요? 이용 수칙 작년 1년 문제가 없었던가요? 작년 1년 동안 네. 이 문제가 사실 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네.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논의하고 그렇죠. 협의했던 갑자기 과정이죠.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예, 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죠. 예. 요 그래서 관련된 그걸 부분 해결하는 때문에. 과정에서 이제 네네. 이용 수칙을 최종적으로 저희 한강본부와 협의해서 그 운영자가 개시하게 된 그런 절차가 네.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 발생했던 23건의 민원 내역 네네. 확인해 보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해당 민원인들에 대한 미래한강 본부의 대응, 그러니까 민원 처리 관련된 사항들 적절했다고 보시고요. 예, 보시고 지금 자료는 오셨습니까? 충분히 봤고, 예. 네, 저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민원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본건의 핵심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원 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운영자 응대 불친절, 운영자의 운영 능력, 평가, 도입, 요구, 그리고 이용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욕설하고 침을 뱉었다는 그런 민원, 외부인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민원, 그리고 경찰 출동, 고성,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민원 내용들,
얼핏 들어봐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이 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테니스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법무장님께서는 그동안 접수된 민원 처리 내역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민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치가 잘 취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하고 16번 민원 요지를 보면 시설 4인 이용 규정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고 시설 4인 입장으로 인해서 고성, 갈등, 보기가 불쾌하다. 갈등이 있으니까 운영자, 사용자 간에 규칙 미준수에 대한 관리자 경고 시에 소란이 발생해서 정말 불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내용만 봐도 시설 4인 입장 관련해서 고성, 소란 이런 일어나는 그 험악한 분위기, 테니스장의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테니스장에 4인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운영자가 자체 규정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한강본부도 이용수칙 관련된 거 마무리를 하셨고 그래서 4인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운영자가 자체 규정으로 막아놓은 탓에 이용 시민들이 이에 대한 규정 변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테니스장 운영자, 이용하는 시민들 간과의 마찰 갈등 발생하고 있는 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답변 응대 태도입니다. 18, 19, 20번 민원 요지 역시 보시면 시설 4인 이용에 대한 부당성 제기하는 민원인데 조치 결과를 보면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이용 안내 사항 및 현장 안내 이렇게 되돌이표처럼 붙여넣기 식으로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민원에 대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노력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다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치 결과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안내되고 있으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너른 양해 부탁.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세 번째 단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해소가 어려운 사항임을 너른 이해 부탁. 앞쪽에는 다소 힘든 실정입니다. 뒤에는 너른 양해 부탁. 줄임말로 끝낸 것도 곳곳이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아니고 민원인들 잠시만요. 네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 관련된 회신 관련된 부분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할 기회는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 4인 이용 부당성에 대한 민원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이용 안내 사항 및 현장 안내 이거 언뜻 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 내용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민원 처리 결과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용 수칙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한강본부와 충분히 협의 절차를 1년여간 그리고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제기해 주신 16번하고 17번 민원은 소란을 야기하신 분이 운영자가 아니고 잘 읽어보시면 제3자인 잠시만요. 예. 16번, 17번 얘기 제가 안 했고요. 지금 15, 16에 따른 4인 입장 관련된 거 규칙 미준수에 대한 관리자 경고 소란 발생 불쾌함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제가 짚은 건 아니니까 4인 이용에 대해서는 네. 기존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한강본부와 협의해서 운영자가 이용 수칙을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새로 적용된 것이고요. 그 전에도 4인이란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문제가 터져 나왔냐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배경을 조사해 보니 약간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용자
그리고 운영자의 뚝섬 테니스장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어떤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지금 양자 간의 고소 고발이 현재 있어서 경찰 수사도 지금 잠깐만요. 되고 있고요. 고소 고발권 관련된 네. 사항은 이제 사인 이용 관련된 사항에서의 회신 예, 내용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공공 서비스 예, 예. 예약 이 지금 이용 안내 사항 및 현장 안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거는 저희가 말씀인데 민원 자체를 의원님 예. 요구 자료 할 때 요약해서 편집해서 그 적어드린 것의 핵심 내용을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적어드린 나간 거죠. 게 아니라 저한테 보내주실 때 예, 이렇게 이거는 지금 예, 요약해서 예, 원문- 그대로 원본 그대로 예. 나중에 앞으로는 원본 그대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사인이란 단어 있었다. 한강본부 1년간 네, 한강본부하고 1년간 그렇죠. 예. 제가 처음부터 예, 관여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 민원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예. 협의 절차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서울 어린이 대공원 테니스장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어린이 대공원 공원 내에 테니스장의 경우에 이용 인원 준수 사항에 테니스장 이용 가능 인원 지금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6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 종목은 특성상에 단식도 있지만 복식도 있고 팀을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6명 정도 들어가셔서 경기하는 거는 그건 다반사예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달리 한강 뚝섬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그 사인 이용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사인 이용에 대한 계속적인 시민들의 저항이나 마찰 이로 인해서 테니스를 쳐야 할 테니스장에서 고성, 주먹다짐 이런 게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굉장히 1년 이상 동안 발생했던 그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인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미래한강본부에서 왜 이거 수수방관 왜 그냥 대책 마련 안 하고 계십니까? 6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아니 잠시만요. 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처럼 사용 가능 인원 6명으로 변경하라고 뚝섬 테니스장에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숫자상 4명이냐 6명이냐가 사실 쟁점이라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4명이라는 게 잠시만요. 있었지만 4명이냐 6명이냐 지금 그 관련된 단에 대해서는 네네.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명도 가능하다는 이용 수칙이 있으니까 4명을 6명으로 계속 거기에 따른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6인으로 변경해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 이용 수칙 보십시오. 이용 안내, 이용 요금, 주말 공휴일 예약 안내, 예약 취소 이런 거는 지금 뭐 상식적으로 봐왔던 일반적인 이용 수칙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강 뚝섬공원 이용 수칙 1년 동안 미래한강본부와 협의해서 나온 이용 수칙 보겠습니다. 크게 키워주세요. 뚝섬 한강 테니스장 이용 수칙 위반 시 불이익 1차 위반 시 경고 및 직권 취소, 현장 퇴장 2차 위반 시 재경고 및 1개월 이용 제한 3차 위반 시 2개월 이용 제한 4차 위반 시 1년 이용 제한 5차 위반 시 운영자 우정 기간 동안 시설 이용 금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테니스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수칙입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어디 무서워서 우리 서울 시민들 테니스 치러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정은 일단 6개 테니스장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렇게까지 됐던 경위가 다 있다는 거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예. 경위에 대한 부분 그거는요. 지금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네네. 지금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을 다 못하고 있어요. 운영자 관련된 사항들 처음부터 1년 전부터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 불러서 현장 민원까지 제가 2차례 걸쳐서 가봤던 결과 네. 운영자의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했습니다. 이용자 관련된 부분은 미란감업무 측에서 운영자 측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시시비비 제가 따지지 않으려고 해요. 큰 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건 그거예요. 개선 민원 요지 보시면 4인 이상에 따른 그 부분 부당하다. 규정을 좀 변경해달라. 그것도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서울 어린이 대공원 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테니스장 6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6인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4인이나 6인이나 이다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4인이나 6인이나가 아니라 고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할 말 많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운영자 A씨의 지금 아나무인적 운영 방침, 얼마나 많은 주먹 다짐이나 얼마나 고성 오고 갔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한강 뚝섬 테니스장 여기 등을 돌리시고 다 자치구에 가서 지금 테니스를 지금 치고 계시는 그런 형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강 뚝섬 테니스장 이용 수칙,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 내 테니스장 같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관련 동영상 2편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운동 후 다음 팀이 운동할 동안 보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데, 서울시가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락크룸이나 지정된 휴식 장소에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된다고 아예 테니스장 밖으로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경기장에서도 운동하는 사람과 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게 아예 경기장 밖으로 쫓아내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비인간적인 폭력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뚝섬 테니스장에서 매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 바로 경고 후 한 달간 예약을 못하게 하고, 2번이면 1년 동안 못하게 하는 테니스장 관리인의 조치에 힘없는 동호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 즐거워야 할 테니스장이 한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이곳을 고발한다. 지금 보셨던 동영상은 테니스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고 40년 동안 테니스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 70대 어르신이 만드신 동영상입니다. 운동 후 다음 팀이 운동할 동안 쉬는 사람은 경기장 밖, 그러니까 테니스장 밖으로 쫓아낸다. 힘없는 동호인들은 당하고 있다. 즐거워야 할 테니스장이 한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기실 만들어 놨죠? 대기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밖으로 좀 나가서 저렇게 지금 서 계시는 그 분들 보십시오. 보시면 그냥 뭐 별다른 어떤 느낌이 없으십니까? 문제 제기가 안 됩니까? 제가 답변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에 따른 그 답변을 하세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 이 이 정도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말씀하신 뚝섬의 상황이 지금 우리 문제를 제기하신 그 시민께서 하신 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운영자랑 제가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봤고요. 양자 간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감정적인 문제까지 퍼져 나가서 실제 사실관계를 넘어선 단계로 가서, 지금 제가 그래서 4인 6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정말로 질서 유지에 서로 협력할 것이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할 것이냐에 대한 그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 네. 잠시만요. 말씀드려 죄송한데 질서 유지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네.
제 본의원이요. 지금 무리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인 규정, 6인 규정 있는 것처럼 변경해달라는 그런 요지고 다른 거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상황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지금 관계자들하고 지금 민원인들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미래한강본부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관계자들이 미래한강본부 관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 관계자 그냥 불 다 내려버립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 다 내려버려요. 허가 조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지금 다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인이든 6인이든 정말 그 기준을 준수해서 아니, 그러니까 4인이든 6인이든이 아니라 4인에서 6인으로 변경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확인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약을 하고 무조건 아무것도 나는데 확인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본인이에요. 요대로 고발을 해. 지금 이 지금 해당 영상은 작년 8월 달에 그 동호회 A라는 동호회에서 광진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네트코트 강제 철거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뭐 테니스장에서 서울시가 운영한 테니스장에서 저런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거 참 그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코트 네트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영상. 본부장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국가에서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 7월 달에 광진구 체육회에서는 뚝섬 한강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회를 비롯해서 모든 스포츠클럽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A라는 동호회 측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자 A씨가 테니스 코트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새벽 시간대 지원금 신청은 포기했습니다. 그 외에 8시 이후 시간대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운영자 A씨는 실제 매월 1일에 한 번씩 새벽 시간대 6시에서 8시 코트 사용 추첨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8월하고 9월 동안 2달 동안 새벽 시간대 테니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코트 사용 추첨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안은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네, 잘 알고 있고요. 예. 거기서 문제 불거진 거는 보복 조치가 아니고 그 운영자 명의를 이쪽 주장에 따르면은 도용한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방으로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이렇게 했다고. 아니 잠깐만요. 벌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월 1일에 새벽 시간대에 코트 사용 추첨하지 않습니까? 8월 9월 달에 안 했거든요. 안 한 내용에 대해서 그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사안에 대한 부분 광진구에 광진구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체육 동호인들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운영자 A씨에게 제지를 당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2023년 11월 운영자 A씨가 테니스장을 운영한 후부터 현재까지 뚝섬 테니스장은 그야말로 동영상에서 70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하신 대로 즐거워야 할 테니스장이 한숨의 장이 되고 지금 분노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입니다. 아무리 민원을 놓고 미래한강본부에 강력히 항의해도 마이동풍식으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해서 작년 8월 22일, 9월 30일 테니스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갑질 운영자
A씨와 계약을 해지하라,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라는 피켓까지 들고 미래한강 본부 앞에서 집단 시위까지 단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이후에 미래한강 본부는 어떠한 대책 내놓으셨습니까? 작년에도 그 허가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 20회 이상 했고요. 올해도 저를 포함해서 한 4회 정도 현장 가서 우려 사항들 또 조건을 잘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한 바, 말씀하신 민원 사항들하고 또 다른 사실관계도 아니 지금 여기 예, 지금 예.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안에 대한 부분에 따른 어떤 민원 집단 네. 시위까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게 A 아니든 B든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그런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 방안 어떻게 내놓으셨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집회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집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 예, 의무는 없다.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저희가 그 원인 설명이기 파악해서 때문에, 대책 마련이 뭐였습니까? 그 결과 그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그 사실관계와 또 저희 아니 잠깐만요. 예. 자꾸 예. 그러니까 지금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예. 갖고 선입견을 갖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 했습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끼어들여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예, 지금 예. 시간은 없는데 저희도 균형 미래한강 있게 본부에 판단하기 지금 위해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예. 제가 말씀을 아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한 부분만 네.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속 민원 제기하는데 관련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든 B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도 감독권에 근거해서 운영자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 사유와 관련해서 조금 그 배려하고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들은 계속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주의 네. 확실한 대책 방안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규정 이어오는 위반은 거고요. 아니고요. 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미래한강 본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책 마련을 했을 때 A인지 B인지 그거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옳고 그른지. 근데 그 자체도 없어요. 그냥 배려하고 주의해라. 그 다음에 결국 조건 위반 사항이 작년 없다는 9월 것을 달에 말씀드리는 9월 달에 운영자 A씨를 그 광진경찰서에 강요,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민원에 이어서 민원, 그 다음에 집단 시위, 그리고 형사 고소. 현재 지금 운영자 A씨는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 그거는 수사 관련된 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 지금 그렇게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본 의원은 송치가 됐습니다. 아까 고소 고발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2023년 본 의원은 12월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민들 해당 민원 받고 미래한강 본부 관계자들, 그리고 테니스장 운영 관계자, 한강 뚝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각 동호회원 대표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간담회 개최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서로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제가 오늘 시정 질문까지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가 가득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후에 우선 시설 사인 이용을 6인으로 신속하게 변경을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용 수칙 아까 보여드렸던 상식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방안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시간 조정과 관련돼서는 준수를 전제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시간 관계상 잠시만요. 예, 지금 제가 계속 끊는 이유는 예. 거기에 따른 명확한 어떤
해소, 대책 방안을 내놓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항에 따른 얘기를 하시는 바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충분히 제가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네, 양해해 주시고 무조건 끊지 않았다라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도 말씀을 아낀 거고 제가 이렇게 길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요. 대책 마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하셔서 저에게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 감독 더 철저히 하고 네. 계속 발생하는 사항들 관리해 나가면서 악화되지 않도록 네, 해나가겠고요.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 질문 중입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룬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관련 민원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따로 보고받을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질의를 통해서 또 민원인들 관련된 내용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저도 어떤 한쪽의 어떤 의견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뚝섬 한강 테니스장 내에 어떤 이용 수칙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용 수칙이나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 이용 과정에서 그 테니스장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나 면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마 갈등, 주도권 다툼, 감정상의 대립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리하는 한강본부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맞습니다. 냉정한 시각에서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민원인들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 이 말인즉슨 시민들이 행복하게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그 미래한강본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련된 사항을 좀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미래한강본부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서울 어린이 대공원 내 테니스장처럼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진구청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게 해법이 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보다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는 뚝섬 한강 테니스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모멸감 받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